네, 먼저 이 DB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요. 일단 돌아가신 김진만 전 국회의원, 네, 이분이 바로 김준기 창업회장의 아버지고요.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실세 4인방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죠. 그렇지만 나중에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났고, 김준기 회장은 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처가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동부건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시작을 했고, 중동에서 건설 붐이 오면서 이 사업이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돈을 쓸어 담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그룹을 확장을 하면서 이제 동부그룹을 갖다가 막 일으켰고요. 그 과중에 또 IMF 때도 무사히 잘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김준기 회장에게도 큰 일이 한번 불어닥치는데요. 일단 17년에 이제 그 일이 터집니다. 바로 어떤 일이냐?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고요. 그러면서 동부그룹 회장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도피 생활을 했고 그동안 이제 아들인 김남호 회장이 그룹을 물려받게 되죠. 그리고 2019년 10월 23일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가사도우미의 성폭행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이 네, 발부됩니다. 네. 이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요. 성폭력 치료 시간 40시간 수강 의무 판결 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DB그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 그룹에 대한 어느 정도 미련이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돌아왔냐? DB그룹의 회장으로는 이제 김남우 회장이 있으니까 미등기 임원으로 회사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분도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고 본인이 계속 들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킵니다. 오히려 어떻게 강화시켰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일단 여기 김주원 딸인 이 김주원은 지금 42, 이 당시 42살이었고 이제 누나죠. 그리고 김남호 현 회장은 동생입니다. 그래서 누나보다 동생이 남자란 이유로 아마 이 그룹을 이어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누나는 여기 제조 계열을 갖다가 맡았습니다. 제조 계열을 맡았고 동생은 금융 계열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DB그룹에서 금융 계열을 김남호 회장이 그리고 제조그룹을 김주원 부회장이 이렇게 맡았는데 이제 전체 회장이 되면서 이제는 DBIT까지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됐죠.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금융 계열을 이끌었던 김남호 회장보다 김주원 부회장이 조금 더 애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애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이 김준규 회장입니다. 김준규 회장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안남 반도체를 갖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안남 반도체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룹사의 돈을 갖다가 다 갉아먹었고요.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때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 동부하이텍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재 3천억까지 출연을 할 만큼 이 동부하이텍을 아꼈고요. 그럼 동부하이텍은 이렇게 살렸음에도 잘 나가던 다른 사업들은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아래에 이제 매각이 완료됐고 현재 지금 동부그룹사가 아닌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부익스프레스 그리고 동부발전 당진, 동부팜가야, 동부택배, 동부건설, FIS 시스템, 동부특수관, 동부로봇, 동부전자재료, 동부LED, 동부건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매각을 하게 되고요. 헐값에 거의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속이 많이 쓰이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담인데 지금 이제 저희 주식시장에서 보면 DB로 적혀 있는 뭐 DB 하이텍, 뭐 DB 제철, DB 제철 있나요? DB 손해보험 네, 이런 거는 현재 이 DB그룹이 속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동부그룹, 동부라는 이름을 갖다가 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동부건설, 네, 동부건설이 이렇게 있는데요. 동부건설은 원래 이제 김준규 회장이 처음 창업할 때 만들었던 회사고 여기가 상표권을 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DB그룹이 동부란 이름을 쓰게 되면 이쪽에 아무래도 상표권을 줘야 되니까
동부 대신 DB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뭐 이런 여담이 있죠. 아무튼 이제 이런 과거에 또 아픈 추억들이 또 있다 보니까 아마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 꽤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붐이 왔을 때도 DB 하이텍은 증설에 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김남호 회장과 김준기 회장의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아들은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회사로 돌아오겠다 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원치 않으나 아버지니까 마지못해 일단 믿은 기문으로 이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그 김준기 문화재단에 있는 재단에 있는 지분을 갖다가 본인이 싹 다 가져가면서 DB 지주사에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시킵니다. 원래는 이제 회장인 아들에게 이 지분을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남호 회장의 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고요. 그리고 김주원 부회장도 남아있죠. 지금 딸과 아들 누구에게 그룹사를 갖다가 물려줄지 경영권은 이 김남호 회장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력으로서 그 부분이 부족하단 말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여기 누나인 김주원 부회장에게 지분을 물려주는 순간 그룹사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김남호 회장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김남호 회장의 입장이고 김준기 창업회장은 다시 자신이 읽었던 회사로 다시 돌아와서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면 이제 김주원 씨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동생에게 이제 그룹사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동생에게 완전히 그룹사를 넘겨주면 자신은 이 그룹사에서 더 이상 자신의 자녀들이 뭐 회장을 한다거나 경영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주원 부회장 입장에서도 경영권 어느 정도 탐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 가족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좀 맞물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 김남호 회장과 김준규 회장 사이의 불화설도 끊임없이 들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남호 회장의 이제 성품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아버지를 거를 성품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맞서거나 그럴 성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불화가 있더라도 아버지 편을 들 상황이 들 수도 있는데요. KCGI가 첫 번째 한진칼에서 잘했던 게 뭔가요? 바로 가족 사이의 분란을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김남호 회장과 김준규 회장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김남호 회장을 갖다가 여기에 KCGI가 붙게 되면 또 새로운 이제 국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 지분 관계에 대해서 지분율 싸움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찾아봤던 이 지분에 대한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 DB 하이텍이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B 하이텍 실적 얘기부터 할까요? 네, DB 하이텍 최근 실적 추이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게 보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인데 P 멀티플이 몇 배 수준인가가 또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멀티플이 지금 10배를 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고 있냐면 지금 PR이 4대네요. PR이 4대인 거는 지금 일반 반도체 기업들이 받을 만한 밸류에이션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성장한 회사가 멀티플이 4배 중반을 받다니 정말 이상한 얘기죠.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DB 하이텍의 오너 그룹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DB가 지금 지주사가 아닙니다. 이 DB가 지주사가 아니고요. 지주사로 전환한 요건이 예전에 일시적으로 달성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되지는 않았었고요. 이 달성 조건이 뭐냐면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 총액이 50% 이상이면 지주사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지주사로 자동 전환이 되는 것까지는 뭐 문제가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DB그룹이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상장 자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을 30%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인 DB그룹의 DB하이텍 지분율이 12.39%로 지금 매우 미달하죠. 그래서 18%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23년 이제 뭐 4월 5일 이 종가 기준으로 6천억에 달하는 규모를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뭐 옛날 같았으면 돈이 있어서 매입을 했을 수도 있는데 IMF 이후에 DB그룹이 매우 힘들었고 계열사도 다 매각을 하면서 했고 동부하이텍 살리기 위해서 사재 3천억까지 출연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 지주사 요건을 못 맞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법적인 제재를 노릴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최대주 측은 DB의 지주사 전환을 원치 않고 DB의 지주사 전환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DB하이텍의 주가가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DB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이 DB하이텍의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DB하이텍의 주가가 오르면 DB의 자산 총액이 자동으로 이 50% 이상 주식이 넘어가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주사 전환 요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원치 않다 보니까 DB하이텍의 주가를 갖다가 누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보이시나요? 이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DB하이텍에서 DB 파운드리를 갖다가 DB 팹리스인가요? 네, 팹리스를 갖다가 물적 분할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적 분할은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지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갖다가 이렇게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 일부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서 자신들의 또 표로 유리하게 끌어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강성부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먹잇감을 놓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의 명목으로 여기를 갖다가 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에서도 이런 요인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았고 그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하려고 하는 얘기는 DB그룹 오너 일가가 DB하이텍의 이제 주주 가치를 얼만큼 훼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